안녕하세요. 파로스 경제연구소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불러온 충격파, 그 중에서도 정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 확대를 외치던 정부가 지금은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충격적인 조항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영원 선언입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단순히 다주택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조합원들까지 영향권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잔금 대출 등 정비 사업에서 필수적인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서 사실상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1+1 분양제도 들어보셨나요? 넓은 면적의 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두 채의 분양권을 받는 구조인데요. 이 분양조차도 이제는 발목이 잡혔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이들은 다주택자로 간주되며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말은 곧 이주비 대출이 불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도 어려우며 임시 거주비 마련도 막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지고 있던 집조차 제대로 처분도 이사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분양권 하나 팔아서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덫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라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 금지되며 강남서 초송파 용산 등 투기과열지구는 완공 시점까지 전매 금지가 됩니다. 결국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사도 못 가는 정책에 갇힌 조합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무려 53곳. 공급 예정 가구 수는 약 5만 가구에 달합니다. 예를 들면 부가 현 3구역이 4,739가구, 신림 1구역이 3,185가구, 노량진 1구역이 2,992가구, 개포 주공 67단지가 2,700가구가 됩니다. 이들 사업이 멈춘다면 서울 신규 공급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완화, 공급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27일 대출 규제는 그 기조와 완전히 어긋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며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선 공급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비 사업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3에서 4%대 금리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시공사 자체 대출로 6에서 7%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현금 부자만 살아남고 서민은 쫓겨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공급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계부채 관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균형과 현실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정교한 조율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파로스 경제연구소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